이 영상만 보시면 후회 없는 결혼식 올리실 수 있도록 챙겨야 할 준비물, 체크리스트, 아주 사소한 디테일한 것들까지 꿀팁 가득 넣었으니까요. 끝까지 보셔서 실수 없이 완벽한 결혼식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웨딩 디렉터의 시크릿 웨디씨입니다. 제가 본식 DVD 촬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신랑 신부님을 보았고 또 결혼식도 정말 많이 가봤잖아요. 그래서 본식 전에 꼭 보고 가면 좋을 팁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헤어 메이크업 받을 때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헤어 메이크업샵 갔을 때 내가 또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어 티아라라든지 어떤 장신구들 같은 것들도 다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딱 단호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스타일을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헤매 실장님이나 이모님이 요즘 이게 트렌드예요. 신부님은 이게 좀 더 잘 어울리세요 라고 말을 해도 이미 신부님은 아실 거예요. 본인이 많은 스튜디오 촬영을 하셨을 거고 스냅 촬영도 하셨을 거고 결국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꼭 밀어붙이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쪽 머리가 살짝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조금이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다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서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까지 말을 해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꼭 다 말씀하셔서 100% 만족이 되실 때 그때 샵에서 홀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헤어 메이크업은 샵에서 떠나면 수정이 완전 불가능해요. 헬퍼 이모님들은 살짝살짝 립 수정이나 피부 수정 정도만 조금 해주실 뿐이지 전체적인 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신부님께서 100% 만족이 되셨을 때 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물 많이 마시지 않기. 너무 긴장되면은 화장실에 정말 자주 가세요. 그래서 커피, 녹차 이런 것도 절대 금물이고 물도 살짝 목만 축이는 정도로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장되시면은 청심환을 하나 드세요. 실제로 제가 촬영 갔을 때 신부 대기실에서 잠깐 시간이 남을 때 청심환을 드시는 신부님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세 번째, 가족들 헤어, 귀걸이, 반지, 메이크업, 의상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머님들 한복 치마 길이 조정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대부분은 어머님들이 화촉점화를 위해서 단상을 올라가시는데 그때 단상에 어쩔 수 없이 계단이 있어요. 치마가 너무 길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치마 길이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반대로 너무 짧아서 속치마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양말은 꼭 긴 장목 양말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앉아서 원판 사진을 찍을 때 양말 바지가 말려 올라가면서 양말이 살짝 보일 수 있는데 이때 발목 양말보다는 깔끔한 검정색 장목 양말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이제 가족들도 다 모였고 홀에서 잠깐 시간이 남으면 컨셉 촬영을 시작을 해요. 본식 스냅 작가님과 DVD 촬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본식을 이제 담아주실 텐데요. 표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 활짝 웃지도 그렇다고 울지도 않아야 돼요. 왜냐면 표정은 최대한 웃는 게 좋긴 한데 계속 똑같은 미소만 지으면 사진이 좀 단조롭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는 건 당연히 신부 화장이 몇십만 원짜리 화장이기 때문에 그 화장의 값이 아깝지 않도록 꼭 신부 화장은 사수해 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너무 호탕하게 웃어서 사진이 살짝 우아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행동 관리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손 모양인데요. 신랑님 팔짱 낄 때 신부님께서 손끝만 살짝 나오게, 손 3개 정도만 나오게 팔짱을 끼셔야 돼요. 평소에 데이트할 때처럼 손을 깊숙하게 넣어서 팔짱을 끼면 이제 신랑님 예복이 까맣고 신부님 손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너무 튀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조금 팁일 수도 있는데요. 본식 전에 가족분들 원판 사진을 찍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식이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여유롭게 원판 사진을 찍다 보니까 예쁘게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판을 먼저 찍을 수 있는 상황은 보통 제일 첫 예식일 때 원판 사진을 먼저 찍을 수가 있고 혹은 중간 예식이더라도 앞 예식이 없을 경우에는 원판 사진을 먼저 찍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째,
신부 대기실 인사하실 때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지 포즈나 표정을 지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앉아있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인사하려고 이렇게 엉덩이를 들썩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반가워도 신부님은 꼭 가만히 앉아주셔야 드레스가 구겨지지 않습니다. 친구분이 오셔서 팔짱을 끼려고 할 때 팔짱은 꼭 신부님이 끼셔야 돼요. 왜냐면 신부가 살짝 뒤로 가면서 신부님의 얼굴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끼기 전에 내가 먼저 끼기. 그리고 부케가 있어야 돼. 조화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부케라고 생각해 주시고 부케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케에 이쪽 부케 꽃이 있는 부분이 꽃머리라고 하는데 꽃머리를 친구분이 앉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예쁘게 나오고요. 그리고 양쪽에 친구가 앉는 경우에는 꽃머리 방향을 앞쪽으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화사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6번째,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신랑님부터 설명드릴게요. 신랑님은 당당한 게 가장 중요해요. 당당하고 정면을 보면서 보폭을 크게 걸어서 파워워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빠르게는 아니고 보폭을 크게 걸으면 조금 더 당차 보이고 당당한 느낌 때문에 사진 촬영할 때도 더 예쁘게 나오고요. 빠르게 걸으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사진 촬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진 결과물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할 때 양쪽 하객분들께 인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걸어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다가 제자리에 멈춰서 한쪽에 인사하고 그 다음 또 한쪽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사진도 깔끔하게 나오고 영상에도 잘 담깁니다. 신부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신부님은 일단 절대 빨리 걸으시면 안 되고요. 사뿐사뿐 발등으로 드레스를 차는 느낌으로 걸으셔야 돼요. 보폭은 평소 보폭의 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신부님의 경우 아버님이랑 같이 입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장 전 아버님께 꼭 천천히 걸으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은 아버님만 빨리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버님 보폭에 맞춰서 신부님이 걸으시면 사진이 많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작은 팁인데 아버님이 긴장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옆에서 떨고 계시는 아버님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아버님 긴장을 꼭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이제 입장을 하실 때 한 손은 이렇게 아버님 손을 잡고 한 손은 부케랑 드레스를 같이 잡아야 돼요. 사실 드레스랑 부케를 한 손에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드레스는 무겁기도 하고 부케 두께도 좀 두꺼워서 손아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손아귀 힘 만약에 그게 어려우실 것 같다 혹은 손이 좀 작으신 신부님들은 부케 두께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얇게 해서 드레스와 부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미리 부케 업체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걸으실 때는 고개 숙이지 말고 정면을 보셔야 사진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님이 입장을 하시고 두 분이 혼인서약서를 낭독하실 때는 혼인서약서를 들 때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살짝 아래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주례사와 덕담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꼭 정면을 보고 계시는 게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내리깔고 있으면은 좀 자는 것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면을 보셔야 예쁜 인생샷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례사나 덕담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신부님 많으실 텐데요. 5분에서 7분 정도로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다 좋은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 마음 알겠지만 너무 길어지면 시간이 지체돼서 나중에 원판 사진 찍을 시간이 없고 시간에 굉장히 쫓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길이를 조절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덕담까지 끝나면 중간에 식중 영상을 요즘에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부모님 감사 영상이나 축하 영상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의 영상 길이는 3분에서 4분 정도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되면 또 예식이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일정들이 굉장히 다급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진의 순서인데요. 신랑님이 신부님 걸음걸이 속도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행진하시면서 하객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고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사진을 진짜 많이 찍기 때문에 버진로드 퇴장할 때는 밝은 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입을 벌리면서 와 이렇게 웃지 마시고 은은한 미소 항상 치아 보이는 미소 정도까지 해주시면 예쁘게 사진 나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케 던지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케를 던질 때는 이렇게 꽃 받침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잘 날아갈 수 있고 꽃을 이렇게 받치듯이 들고 위로 높이 던지셔야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친구분을 보시면서 던져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던지고 나서의 표정이 더 좋아야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 던질 때 표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던지고 나서의 표정이 중요하니까 그때 좋은 표정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식 당일에 챙길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신부님 같은 경우 누브라, 스킨색 속바지, 스타킹 챙겨주시면 좋고 그 외에 피로연 드레스 따로 구매하셨다면 드레스랑 구두, 헤어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도 챙겨주시면 되고 만약에 신랑님은 예복, 보타이, 넥타이, 구두, 셔츠 챙겨주시고 양말은 검정색 긴 장목 양말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웨딩밴드 꼭 챙겨주셔야 돼요. 예물 교환하시는 분들은 반지 케이스 꼭 챙기셔야 되고요. 웨딩밴드 까먹을 것 같아 하면은 반지를 하루 전날에 미리 껴두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종이 청첩장도 챙겨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본식 스냅이나 DVD 촬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부케랑 반지랑 청첩장 세트로 같이 찍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도 정말 많잖아요. 부케 디자인, 부케, 부토니아, 코사지, 수량 잘 왔는지 확인해주시고 홀에 가셔서는 포토테이블 사진, 액자, 꽃 세팅, 식전, 식중 영상, 축의대, 축의 가방, 식권, 이름표, 답례품 등을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식 때 혼인서약서, 성혼선언문 이런 것들도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름이랑 날짜도 한 번씩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다 컨시어지 분들이 확인을 해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본식 당일 체크해야 할 준비 리스트와 꿀팁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많이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결혼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만큼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결혼식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본식 스냅이랑 DVD 잘 나오는 시선 처리 방법, 포즈 등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정리할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로 또 봐주시면은 스냅 잘 나오는 그런 꿀팁들은 제가 본식 DVD 전문가로서 한번 정리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디씨였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되세요.